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폭의 임평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그야말로 비정상입니다. 등교제한은 물론 원격 수업까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7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 정윤경 의원. 제90대 경기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여 년의 학원 운영 경험과 대학원 주임 교수를 역임하는 등 교육의 전문가로서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만족하며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1년 정말 바빴죠? 네, 바빴습니다. 그냥 쏜살같이 1년이 네. 지나간 듯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또 한 일 많게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도의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네. 교육기획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의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과 그리고 교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같이 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선생님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교육청에서 준비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큰 하드웨어, 네. 큰 집을 짓는, 틀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위원회는 교육기획과 행정위원회로 이렇게 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많은 학교가 또 문을 닫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비정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수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드시고 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 격차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주 1회 출석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틀어만 놓고 이제 직접적으로 또 강의를 듣지 않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네네. 그런 쌍방향 수업이 초창기에는 안 되다가 그래서 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쌍방향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IT 강국 코리아가 조금은 이제 앞서가고는 있는데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선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1시간 강의 준비하는데 24시간이 걸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특히 50대 이상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적응이 됐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우리나라는 빠르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적응 능력이 빨라요. 예, 근데 비대면 수업이 이제 정답은 아닌데, 근데 비대면 수업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또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어떤 좀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선생님들, 교사들의 그 온라인 학습 자료 준비를 위한 교육이 가장 큰 급선무인 것 같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선생님들을 교육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하고 또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잘 하셔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네. 또 아이들도
10개를 가리키면은 뭐 9개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예. 똑같은 걸 가르쳤는데도 선생님이 전달 방법이 틀리다 보면은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9개 받아야 될 걸 5개밖에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교육 준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받는 그 비대면으로 수업받는 학생들 중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집에 컴퓨터가 좀 없다거나 그런 학생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비대면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는 기존에부터 좀 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취약하지 않은 보통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학교에 무선 와이파이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네. 교실 안에서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창기에는. 네. 근데 이제는 지금 학교 내에서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은 구축이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든 학교에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예, 예. 경기도에서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2021학년도에는 네. 무선 와이파이를 통한 그 온라인 학습이 네네.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 와이파이가 그냥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지하철에서 다 되는데 학교에서는 안 됐었군요. 아이들이 그냥 교실마다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세워갖고 하나가 전체 학교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실마다 와이파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료 와이파이 천국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육과 잘 매치가 되면 참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또 염려스러운 건 예체능 과목은 비대면으로 좀 하기 힘들잖아요. 예체능 과목은 어떻게 또 수업이 또 진행돼야 될지 좀 보완점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기획위원장이 7월 달에 교육기획위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신경 썼던 것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또 실수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습, 우리 모두가 이제 학습에만 전부 성적에 대해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이들 체육이나 뭐 미술 수업이나 뭐 과학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몸으로 써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이다 보니까는 못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 위원장이 되자마자 경기교육정책연구회를 통해서 비대면의 시대에 맞는 스마트 체육 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네네. 의뢰를 했고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체육이요? 네.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아니 그게 체육 아니고 활동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AR, VR을 이용한다던가,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실내에서 그 이제 체육 수업을 하는 것들을 네네. 이제 AR이나 VR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쓰고서 실제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야구를 한다던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뭐 그쪽에는 이제 뭐 율동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거 외에도 또 현장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3학년에 배워야 될 과학 실험이 있는데, 네. 4학년을 이제 우리 아이가 못하고 4학년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면 3학년 시절에 못 배웠던 그 과학 실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고 이제 그런 민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대 분야 체험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속에는 뭐 역사, 또 체육, 과학, 뭐 체험학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3학년 시절에 해야 됐던 실험 실습 같은 거 못했던 것들을 그런 또 외부를 통해 가지고서 방과 후를 통해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흔히 학부모님들이 이제 불만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학교에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특히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교육위원회로도 이렇게 민원이 오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기획위원이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카톡방 같은 게 있어요. 아, 제가 네. 이제 물론 이제 학교 이제 운영위원장을 좀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역에서 소통하는 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시민이지만 시민이면서 학부형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이제 알고 지냈던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이제 민원을 주시고 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군포 이제 제 지역이 이제 군포다 보니까 군포 지역에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님 모시고 네. 민원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전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그거 하실 때보다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알겠습니다. 아까 또 학교 문제 뭐 비대면 교육 이야기했지만 또 학교 교직원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교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공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건교사라든가 또는 돌봄교사라든가 또는 뭐 강사 직군, 영어 강사나 스포츠 강사 이런 직군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 공무직 안에는 그렇게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시설직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쭉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각자가 이제 그 주장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의 전공 분야에 집중하고 싶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행정실의 실장님이 예. 행정실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까지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보건 선생님이 네. 예를 들어서 물의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던가, 아. 네, 그러니까 보건과 비슷한 분야는 다 보건 선생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슷한 분야를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선생님들만의 좀 이렇게 또 불만들도 있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교육기획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많이 만난 게 이제 노조. 노조. 예, 네네. 노조를 많이 만났어요. 각자 네. 분야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직 노조, 보건교사 아, 다 노조, 나눠졌군요. 네, 아, 네. 돌봄교사 노조 이렇게 다들 네. 또 있으세요. 그럼 자기 분야에 대한 불편 부당함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네네. 하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건 1시간을 얘기를 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불편함과 부당함을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났다 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이제 들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계속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를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각자의 그 분야에 대한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이 공무직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일에 대한 그 한계성을 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경기교육연구원에다가 네네.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한 직군의 일을 두루뭉술하게 처리하지 네. 말고 예. 정확하게 보건교사면 보건교사 일을 딱 할 수 있게끔 예. 책임을 해달라. 예. 다른 거 좀 시키지 말라.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커가는군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근데 거죠. 학교 전반에서는 예, 그게 예.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이 순간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25%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가 뭐 아무래도 인구도 더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런데 새로 또 개발이 새로 되는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생긴 지역에는 학교가 생겨야 되는데 교육부 중앙부처에서 심사는 전국으로 통으로 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학교가 인구수 대비, 학생 수 대비 몇 네네. 개가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게 크다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정말로 학교를 세워줘야 될 곳에는 학교를 못 세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근처에 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거기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데 네.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그렇죠. 실제로 학교에 다녀야 되는 학생 그리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아니 바로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학생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네네. 학교를 안 세워줄까? 왜 학교 설립을 안 해줄까? 그러니까
의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교육기획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네네. 그냥 여기 세워주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총괄에 또 묶여가지고서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경기도 보면은 지금 신도시들 막 세워지잖아요. 또 3기 신도시도 이제 발표가 돼서 막 5년 내에 막 들어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게 미래형 통합학교. 미래형 통합학교? 예. 이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하나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네. 이렇게 그런 미래형 통합학교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일단 중앙부처의 이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음.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 기준이긴 기준인데 네. 좀 통합해서.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따로 세울 수는 없으면 네네. 하나의 학교를 설립해서 그곳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존하게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군포의 그 대암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게 통학거리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걸어서 30분 이내. 아, 네. 이제 중고등학생은 버스로 30분 이내. 네. 이 통학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더 설립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 지역같이 대암이 동네 같은 경우는 대암이에서 부곡동으로 버스를 타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대신 초등학교는 예전에 지어놓은 초등학교가 이제 있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뭐 중학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걸 싫어하시는 아, 거예요. 이름 네. 자체가 사라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새로 신도시 생기는 곳에는 그런 미래형 네네. 예, 중고등학교, 초등, 중등 통합학교 네네.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이런 것들이 미래형 통합학교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세권이 되는 거죠. 네. 이사도 안 가고 미래형으로 통합해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40분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한 적이 있네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학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미래형 그런 교실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학거리가 또 짧아지고 그래야 또 안전 문제도 안전 해소가 문제도 되고. 그렇고. 예. 어쨌든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 또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그만큼 무거우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학기가 점점 좀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내년 새 학기에는 좀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 좀 새로운 꽃피는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빠르게 정상화 되리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1년을 경험했잖아요. 네, 코로나 네. 시대를 1년을 네. 경험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2021학년도에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준비가 잘 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출연하시면은 공약하신 거 잘 지키고 계신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가장 이루고 싶은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어나라 4050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어나라 경기 여성 4050이요. 경기 여성 4050. 예, 예.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50대 또 그러니까 저희가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년층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한테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혜택이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노령층에도 혜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년층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까지 좀 보내놓고 이제 한 40대 중반 지나오면서 후반? 50대를 넘어가면서 60대 초반까지의 이제 여성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경력이 이제 단절됐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 이제 그 준비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또 이제 뭐 고학력 여성보다도 예, 일반적으로 평범한 보통 시민이 이제 새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교통비라든가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을 이제 3개월 정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뭐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에서 한 월 30만 원씩 한 3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군포 같은 경우는 새 일자리 센터에서 지금 네네. 예,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일센터. 네, 그렇군요.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냥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네.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3개월인데 네. 월 30만 원씩.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경단녀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많은데 네네. 이 프로젝트는 조금 더 뭐랄까 저소득층, 그러니까 막 식당 일을 하신다든가 네네네. 뭐 가정부의 이 가정 일을 도우미로 나가신다든가 도우미, 네. 이런 것들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그 3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네. 잘 벌써 성공을 하셨다니 네. 공약 이행 100점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구 군포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군포 얘기 살짝 하셨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곳이 무슨 동입니까? 구도심으로 알고 예, 있고요. 구도심이에요. 군포 1동, 금정동, 3분 1동. 그렇군요. 예. 풀어야 할 현안들 많이 있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주차장 문제라든가 노후된 골목이라든가 이제 뭐 전통 시장 같은 역세권에 이제 많이 노후화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GTX 신호선이 금정역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네. 지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구도심권을 이제 개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네. 그거는 뭐 시장님,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나서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하경 국회의원님하고 한대희 시장님 그리고 예. 이제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네네. 같이 힘을 합쳐서 뭐 국비도 따오시고 또 저희는 도비도 최대한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도비도 따오고 네네. 해가지고 시에 갖다 주면 네.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께서 잘 계획을 짜가지고 네네. 구도심 개발 네. 깨끗하게 정비. 또 서울로 또 향하는 또 관문이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실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이제 당 차원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또 활동하고 있어요. 네.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도의회 들어오면서도 부터 이제 도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예. 또 전반기에는 수석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이제 후반기 되면서는 이제 교육기획위원장을 맡으면 나머지 직책을 도의회에서 안 맡아요. 네. 이 위원회를 그렇죠,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도당 차원으로 당 차원으로 대변인에 또 임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당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시니까 또 교육기획위원회에 또 신경을 굉장히 또 많이 쓰시겠죠. 아, 그럼요. 네, 두 가지를 또 잘 병행하시. 네. 네,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아직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이제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모든 분들께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거리두기가 또 2.5단계로 강화돼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일찍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서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정책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0대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2명의 경기도 의원 모두 끝까지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포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